마치 모든 단계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처럼, 마치 호흡조차도 단순히 가지고 있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전 세계가 색을 잃어버린 것처럼 깨어나고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자신의 삶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느꼈습니까?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동기가 없거나 나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 감정적 마치 내부에서 머무는 공허함입니다. 한때 즐거움을 가져다 준 것들은 이제 사소한 것 같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은 견딜 수 없는 도전이 됩니다. 마치 조밀한 안개가 모든 것을 다루는 것처럼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조차 가려집니다. 그러나 최악의 부분은 아무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 주변 사람들은 마치 긍정적인 생각이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방법으로 시도했고, 깊은 곳에서 당신은 문제가 당신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진짜입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구멍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탈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우리는 아무도 당신에게 설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울증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당신의 마음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안에 무언가 가임말로 공감한다면 나와 함께 있으십시오. 아마도 이것은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하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슬픔, 낙담 또는 게으름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우울증이 그 이상으로 훨씬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피로의 깊은 상태입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출구가 없는 위로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생각은 무게가 되고 반응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도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당신에게 기쁨, 즉 음악, 독서, 친구들과 외출하는 기쁨을 가져왔던 것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가슴에 무게를 느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더라도 혼자 느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심리학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 잉신문 프르는 우울증을 이재민 에두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고 있으며 때로는 손실이 구체적이 아니라 정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꿈의 상실, 자신의 버전 또는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점은 우울증을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깊은 낙담 상태에 빠뜨릴 때 그것은 당신이 바뀌어야 할 것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또한 중요한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뇌 화학을 변화시켜 세로토닌 및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를 위한 변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깊은 낙담 상태에 빠뜨릴 때 그것은 당신의 내부가 변화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또한 중요한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뇌 화학을 바꾸어 세로토닌 및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즐거움과 복지를 담당하는 물질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신이 우울할 때 뇌가 다르게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밤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울증의 잔인한 측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죄책감.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키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느끼면 당신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선택이 아니라 질병이며 이것을 많이 이해할수록 당신이 당신을 비난하는 이 내부 목소리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상태 자체의 증상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너무나 파괴적이라면 왜 현대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부에서 비어있는 느낌이 있습니까? 대답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를 끝없는 남녀, 비교 및 단절주기로 밀어넣는 사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우울증이 점점 더 많이 존재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급 기술, 무제한 엔터테인먼트 및 클릭으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 다 빈적이고 희망이 없는 느낌이 든다? 진실은 현대 세계가 우리에게 실제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행복에 대한 아이디어를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 완벽한 몸, 도마관계의 이미지로 매일 충격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성취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평행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비교는 우울증의 가장 큰 방아쇠 중 하나입니다. sigmund bauman은 이것을 액체 현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일시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 관계, 가치,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쫓고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자마자 새로운 목표가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결코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당신의 끊임없는 불만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실패처럼 느껴지고 우울증은 그 느낌에서 비옥한 땀을 찾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용한 격리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갇힌 느낌이 들면서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의무에 의해 전화, 직장에 의해 끊임없이 산만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느끼고 반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멈출 때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끔찍한 공허함. 탈정이 우울증은 정신의 변화를 위한 부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안쪽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시스템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무언가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단절감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간처럼 기계처럼 대하는 세상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안쪽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시스템에 갇혀 있을 때 무언가를 변형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단절감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간처럼 기계처럼 대하는 세상의 증상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냥 도망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해야 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이 고통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으니까 다음 섹션에서는 우울증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탐구할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이 주기를 어기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제거되어야 하는 무게가 아니라 당신의 내부에 무언가가 들려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비용으로든 고통을 피하도록 가르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슬퍼한다면 자신을 산만하게 하십시오. 불안감을 느끼면 약을 먹으십시오. 무언가가 아프면 존재하지 않는 척하십시오. 그러나 그 고통이 목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울증을 침묵시키는 대신 그것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근근 우울증이 단순한 질병일 뿐만 아니라 심령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를 위해 우울증은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려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에 의한 시도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항상 행복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불편함, 우울함 및 실존 위기가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종종 우울증은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와 당신이 이끄는 삶 사이에 단절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말을 따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당신을 끌어당기기 전까지 무의식적으로 축적되어 내면을 바라보도록 강요합니다.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어쨌든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울증은 그 이유를 훔친다. 그것은 의미가 없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것을 발견하려는 끝이나 초대입니까? 아마도 우울증은 내 화학적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삶의 증상일 것입니다. 우울증은 인생의 특정 것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는 일상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배수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최종 방어 행위에서 단순히 당신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마침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라면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단계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어떻게 당신이 우울했을 때의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가장 간단한 것들조차도 침대에서 나가고 치아를 닦고 메시지에 대답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것은 단순히 가지고 있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멈출수록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잔인한 주기입니다. 우울증은 당신을 마비시키고 마비는 우울증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A 전투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거의 무의미한 작은 행동은 도미노 효과를 만들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천천히 재건할 수 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목적이 있는 한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는 뇌와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면 최소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는 변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 이것은 단순히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마도. 그러나 요점은 이 작은 제스처가 당신의 뇌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고 믿기를 원하지만 첫걸음을 내릴 때 아무리 작더라도 한삼을 깨뜨립니다. 한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5분 동안 걷는 것은 도보로 10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을 쓰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천천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필수사항 마음밖에 있는 것과 연결하십시오. 우울증은 자신의 생각 안에 갇힌 느낌이 들며 종종 그 생각은 왜곡되고 부정적이며 자기 파괴적입니다. 식물을 돌보거나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낯선 사람과 몇 마디를 교환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은 정신적 고립에서 작은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선하려고 할 때 실수가 있으며 이 실수는 우울증이 훨씬 더 질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도움을 구하거나 변화를 시도할 때 사람들은 즉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함정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울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를 밟으려고 할 때 더 나쁘게 느낍니다. 자해가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방식에 상당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고 일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여전히 우울증이 여전히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마치 일단 누르면 재설정 버튼이 있는 것처럼 개선이 빠르고 선형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것은 기복으로 가득 찬 긴 과정이며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심화됩니다. 진실은 치유에 다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복으로 가득 찬 과정, 그리고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진실은 치유에 다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로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약물이 필요하며 어떤 사람들은 영성, 신체 운동 또는 예술에서 구호를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완벽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실험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의 모든 방법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울할 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찾는 것이 종종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즉시 기분이 나아지기를 원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과 함께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우울증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지력이 있다 또는 당신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와 같은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의견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고립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서적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공유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과의 대화가 선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면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아직 올바른 접근법을 찾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회복은 한 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거의 눈에 띄게 발생하며 당신이 그것을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은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체중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라고 확신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우울증이 아니며 다음 세그먼트에서 우리는 그 진실을 되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울증이 다른 무엇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 자연 상태이며 당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있었고 항상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차렸습니까? 우울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필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항상 슬퍼하고 항상 약했으며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았을 때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울증 전에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은 하늘을 덮고 있는 울창한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빛을 가리고 태양이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구름 뒤에 있고 적절한 순간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계속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이 비디오를 보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이 그 부분을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이 비디오를 보려고 선택한 것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이 그 부분을 붙잡아 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은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계, 과정, 변화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이 여전히 어두워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무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이 주기를 깨뜨릴 수 있는 경로, 작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 번의 우울증을 물리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 무언가가 당신의 느낌에 공명한다면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투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단지 이해라도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면 다음 비디오를 보십시오. 또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이 회복 경로를 계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기서 만나요.